아니 뭐 그래도 아침에 먹고 나왔으니까 시초에 먹고 나왔으니까 그래. 아 한참 돌아요 이러면 오늘은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는 거 무조건 88.3 정값에서 딱 시가가 나왔으면 이래 요 바운더리 안에서 변동을 잡아야지.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90 확정값도 아니에요. 290.2025를 보려고 하는 힘과,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얘기하면 보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 지들이 거기에 처물렸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고, 당연히 기존은 지금 아랫 기조니까 이 쌈박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우리 방의 어머님들한테 내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더 민감하실 테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고등학생이야. 들어간 학교가 이제 뭐 각 지역별로 어디가 됐든 간에 학교의 어떤 서열 같은 거를 다 제외하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정원이 5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반에 50명씩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반에 있는 50명의 학생 중에 48명이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10개의 반 모두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한 반에 48명씩 10반이 모두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이게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뿐 아니라 아님, 딱조아님 다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반의 인원이 모두 다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특목고나 과기고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립고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가당치도 않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노량진 고시촌에 있는 천여 명의 학생들이, 고시생들이 전원 사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 중에는 7년간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합격을 한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사시에 합격을 했어. 모두가 다. 삼성에서 입사시험을 봤는데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입사를 집어던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합격을 했어. 이거는 내가 좀 오늘 열띤 토론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정규 방송도 오후 방송은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좀 의미가 없어요. 뭐 이 상태에서는 쉴 때 그냥 쉬어야지. 여기서 진풍 나간다고 해봐야 뭐 의미도 없는 흐름이 될 텐데 들고 싸맬 필요가 없겠지. 자리 못 잡으면 나가린데 오늘 뭘 해도. 우리 아들은 쇠가 빠지게 진짜 이 6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만 해가지고 서울대 연대고대를 합격을 했는데 반에서 팽팽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어디 가서 뭐 연애질이나 하던 애들이 서울대를 합격을 했다고. 중요한 거는 한 반의 전원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도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도 다 서울대를 합격을 했다고. 우리 아이는 분명히 쇠가 빠지게 진짜 손톱이 문드러질 때까지 필기를 해서 서울대 합격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친구가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고. 이거는 그냥 진짜 순수한 의도의 질문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아직 고등학생 애가 없잖아요. 중학생 애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는 3년 내내 학교를 빠진 적도 없고 공부도 항상 열심히 해서 내신 1등급을 얻었는데 학교도 매일 안 나가고 정학당하고 교실에서 담배 피다 걸리고 애 패서 걸리고 학폭이니 뭐니 걸릴 거 다 걸리고 내신이 1등급이래. 황망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열받아 죽고 황망하고 비리가 있나 싶겠지만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은 뭐냐 하면 그럴 거면 왜 시험을 봤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럴 거면 왜 시험을 봤냐고. 그럴 거면 왜 시험을 봐서 대학교를 가냔 말이에요. 가고 싶은 학교 지원하면 그냥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거니까 왜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왜 보냐고.
사실을 왜 보냐고. 계속 얼룩이 점백이 다 검사하면 되고 판사하면 되지. 방구석 판사, 방구석 여포, 직구석 검사 새끼들 다 데려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갖다 앉혀놓고 걔들이 검사 판사하면 되는 거지. 왜 사실을 보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사법고시를 보냐고. 왜? 도대체. 이 학교에 있는 전원이 서울대로 합격을 했다. 특목고야 외고야 뭐야 여기가 도대체. 근데 A고 B고 C고 D고 다 서울대를 전원 합격했대. 서울대 전원 합격하지 않은 학교가 없어.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다 서울대야.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서울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서울대는 서울대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서울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일대, 하버드대, 동부 아이비리그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고. 어디 가서 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저기 무슨 동부 A대 똑같은 급인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방대에 있는 실용관광학과 조교하고 하버드대 교수하고 서울대 교수하고 같은 급인 거네. 그러면 그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북한도 김책공대 출신은 어디 가고 대접받고 김일성대 교수는 대접받는 거야.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도.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넘어온 새터민 하나원 출신 그냥 하나원 출신들도 내 김책공대 출신이요. 하면은 대접받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 내 인생 최고의 타이틀인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만큼의 이뤄놓은 업적 중에 하나인 거지. 우리가 평등과 사회평등과 공평한 분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사회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별력 없는 사회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되는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당장 여러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전원이 서울대를 합격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다 서울대를 합격을 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다 내신 1등급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잖아.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하물며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나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황망한데 A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A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서울대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올라오기 전벽이 다 그냥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서울대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거야? 이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냔 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 이해하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셨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공감하셨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해가 됐거나 이해가 안 간다 하면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시원하게. 다 그럼 저랑 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 맞아요? 확실하죠? 자, 그런데 왜 시장에서 전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냔 말이야. 시장에서 전 종목이 올라가는 건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냔 말이에요. 모든 회사의 채권 등급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머리가 갑자기 띵해져요?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갑자기 띵해지고 통수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잘못된 접근법이었나요? 지금 이야기한 게? 전 종목이 다 떨어지고 갖다 꼬라박았으니까 전 종목이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 그거는 상처가 났으니까 상처가 아무는 과정. 그렇게 따지면은 자, 전 종목이 내려갔어. 전 종목이 올라왔어. 내 팔뚝에 상처가 났어요. 이만큼이 찢어졌어. 상처가 아물어야지. 상처가 아물었어. 정상이네요. 상처가 아물었는데 아문 데서 새살이 계속 솔솔 나. 여기서 새살이 계속 나. 상처가 난 게 아무는 게 정상이지만 상처가 나서 아문 이후에도 새살이 솔솔 나. 여기서 팔이 하나가 더 나와. 새살이 솔솔 나가지고. 이거는 정상이나?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도입니다.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정도. 사회 전반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즉 정도라고 하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동일시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대로 된 취급을 받아야 하는 제 가치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제 가치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또 위치에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 가격대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럴 수 있는 가치는 뭐 고사하고 뭐 건덕지도 없는 이 회사 대표이사 허구한 날 테헤란로에 있는 주요 쪼모갖고 술 퍼먹고 뻘짓거리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이게 무슨 분별력이냐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아, 그것이 유동성의 힘이다? 아니, 그건 유동성의 힘이 아니에요. 대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다. 그럼 비정상인 거죠.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비정상에 대한 고찰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같은 상황이야.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모두가 저는 서울대를 합격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열받아 죽습니다. 비리가 있나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게 뭔가 황망하다. 노력 안 하고 이게 뭐냐.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전 종목이 그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전 종목이 떨어졌으니까 전 종목이 올라와야지. 그래 전 종목이 떨어졌으니까 전 종목이 올라올 수 있는 거는 그 라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야 된다. 전 종목이 다 같이 특정 구간 이후부터는 분별력 있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에서. 그런데 그 흐름이 일정 선상의 그 정도 그래 뭐 여기까지는 정도라고 진짜 좀 과한데 정도 그래 좀 그럴 수 있지 과격하니까 계속 그래 어떻게 누가 봐도 그 비정상인 거예요. 내가 수익을 못 봐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비합리적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본인이 수익을 보고 수익을 보지 않고를 떠나서 어떤 흐름이 나도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상대적 박탈감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열받아서 자포자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비정상적인 것이 자꾸 이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혼돈의 일환인 거라고. 근데 지금 시장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면 많은 개인들이 종목에 들어가서 다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TV를 봐도 뭐 증권 방송을 봐도 뭐 인터넷 광고를 봐도 다 수익이 100% 1000%로 하잖아. 다 그렇대요. 그 매매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일단 제외하고 보자. 그래 그것까지 포함시키고 봐. 그러면 적어도 득실 관계는 명확해야지. 그러면 수익 난 게 있으면 손실 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당연히 광고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이 가라가 아니고 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고 본다라는 것은 그것도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야 지금 시장이 아유 개똥도 주워다가 그냥 상장하면 다 올라가는지 아무거나 침 뱉어갖고 침 튀기는 종목 아무거나 놔두면 다 올라가는데 이런 장에서 어떻게 손실을 보니? 개구기 있지 개구기 요거 찍어가면 입 벌려놓은 개구기 요거 입에 요걸 물려놔야지 돼 말을 못하게 예? 침 질질 새게 그런 말 하는 것들은 입에 요걸 물려놔야지 돼 개구기를 말을 못하게 그냥 그 말이 나온다라는 건요 누군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비정상의 영역에 진입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